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코현입니다. 오늘 좀 늦었습니다. 보통 제가 5시에서 늦어도 6시면은 업로딩을 하는데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교감할 아이는요, 아이의 이름은요, 봄이입니다. 지구별을 떠나서 별이 된 아이입니다. 요 근래 정말 새삼스럽게 제가 느끼는 거지만 지구별을 떠나는 아이들이 정말 많구나. 그런 가슴 아픈 생각이 듭니다. 매번 저는 처음에 이 교감을 나눌 때요, 아이들이 이렇게 말 못하는 그런 말들을 전해주고 뭐 이렇게 전해받고 이렇게 좀 호기심 있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론 이것도 뜻깊은 일이긴 한데요, 늘 가슴 아픈 얘기만 전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저도 속상합니다. 물론 반면에 그 아픔 뒤에 또 다시 돌아올 만남을 위한 이야기도 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요, 봄이 보호자께서는요, 유료 상담인데 공개를 허용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봄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는지, 또 무지개다리 건너고 난 이후에 혹시 가족들을 만나러 집에 온 적이 있는지, 또 환생에 대한 질문도 주셨는데요. 환생을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되는지, 또 환생을 한다면 다시 만날 수 있는지 등 여러가지 질문과 또 요청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제가요, 환생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부담이 있는 게 뭐냐면요, 아이가 환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거나 아직 못하고 있거나 그러면 거기에 달려있는 질문을 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되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가 일단은 환생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환생에 대한 어떤 그런 뭐 궁금한 것들, 뭐 남자로 태어나는지 여자로 태어나는지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너의 특징이 뭐 있는지, 어떤 정보를 캐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데, 계획 자체가 안 잡혀 있거나 두리뭉실하다면은 아무리 질문을 해놔도, 준비해놔도 제가 질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교감을 오늘 처음 나누는 거지만 환생에 대한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늘 교감을 마쳤고요. 그 내용을 이제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이를 만나기 위해서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눈앞에요, 산 정상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산들이요, 눈이 있어서 눈이 있었거든요. 산들이 여러 개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산들 위를 조금 더 넓게 이렇게 지나가니까요, 잔디가 이제 경사지게 잔디가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쉽게 생각하면요, 그냥 알프스 산맥에 잔디가 있는, 우리가 왜 흔히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풍경 좋은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딱 그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얼음산이 있고요, 한 이렇게 비스듬한 언덕처럼 그 많은 언덕 중에 다 잔디예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딱 그 느낌이에요. 하늘이 너무 맑고요, 높은 산들, 그리고 그 중간쯤 언덕쯤에 제가 서 있구나 라는 게 인지가 됐어요. 그러면서 바로 바람이 쑥 들어오는 것도 느껴지고요, 햇볕도 따뜻하게 느껴져요. 공기도 상쾌하고요, 모든 것이 진짜 같이 느껴집니다. 봄이를 불러봤습니다. 봄이야, 봄이를 이렇게 어딨나 이제 찾아봤거든요. 저 아래서부터 뛰어오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참 뛰어오는 것 같아요. 꽤 멀어요. 인사를 나눴죠. 안녕 봄이 라고 하니까요, 봄이가 반가워하는데요, 약간 모습이 이상해요.
좋아서 저러는 거라는 거는 알긴 알겠는데, 뭐랄까, 막 좋아하는 게요. 뭐, 엉덩이 춤을 춘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굳이 표현을 하면은 좀 요란벅석해요. 얘가 지금 좋아하는 그냥 그 깨방정 그냥 막 그런 것들이 난리가 아니에요. 리액션이 굉장히 좋은 애예요. 이곳에서 지내니?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이곳에서 지내요. 초등학생 목소리, 그리고 목소리 톤이 높아요. 혼자 지내니? 아니면 여기에서 널 돌봐주는 누군가가 있니? 라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친구들이 많아요. 라고 하네요. 그래? 어떤 친구? 강아지? 그러니까요. 아니요, 토끼들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얼른 불러봤더니요. 대략 자세히는 보이진 않지만 대략 한 20마리 이상 정도는 아이들이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보려고 하니까 보이더라고요. 좋아 보여서 다행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멋진 곳에서 지내는구나 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람이 또 싹 붑니다. 굉장히 시원하고요. 상쾌한 바람입니다. 엄마가 봄이에게 궁금하다고 물어봐 달라고 한 메시지를 가지고 왔어 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메시지라고 하니까요. 아이가요. 정말 좋아합니다. 벌써 입이 막 너무 좋아하는 표정, 그 기대하는 표정. 이곳에 온 뒤로 무지개 다리 건너서 이곳에 온 뒤로 가족들을 보러 엄마를 보러 집에 온 적이 있니?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미지가 하나 이렇게 전해받았거든요. 엄마가 자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그 발밑에요. 아이는 자지는 않아요. 그 발밑에요. 잠시 누워서 그냥 잠깐 쉬는 듯한 이미지를 받았어요. 자는 건 아니고요. 엄마가 잘 때 발밑에 누워서 쉬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미지 하나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엄마가 청소기를 돌리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요, 엄마 뒤에 숨어서 붙어 있어요. 봄이는 청소기를 무서워해요. 네, 봄이는 청소기를 무서워합니다. 엄마 뒤에 붙어 있어요. 아직은 봄이가요. 엄마와 함께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서도 있지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감을 나누다 보면 환상적으로 보이는 사물들이 있고요. 현실감 있어 보이는 사물이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는 지구에도 있을 법한 그런 곳이야 라는 걸 느꼈을 때는 대부분 아이들이 무지개 다리를 건넌 지 오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물론 메일을 보고도 확인을 하긴 했지만 이 아이가 무지개 다리 건넌 지 오래됐나? 이렇게 확인하긴 했지만 제가 이거 지금 앞에 펼쳐진 것들을 보면서도 아이가 무지개 다리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았구나 라고 이미 알게 됐거든요. 그 영상을 딱 이렇게 앞에 보이면. 근데 실제로 지금 봄이는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거의 정확할 겁니다. 봄이는 한생을 준비하고 있니? 또는 계획하고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느낌이요. 지금 봄이는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한다든가 어떤 그런 느낌이나 감정 등은 전해지지는 않아요. 뭐랄까 조금 쉰다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네. 근데 얼굴 표정과 이 감정으로 이렇게 보면요. 얘를 마주보고 있으면요. 웃음기를 지금 계속 머금고 있어요. 웃는 걸 보니까 뭔가 계획은 하고 있어 보이는데 말을 아낀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그 알듯 모를 듯한 그 미소 있잖아요. 제가 묻습니다. 뭔데? 뭐야?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 말할까 말까 그 고민하는 그 표정을 여러분들이 봤어야 돼요. 제가 지금 뭔가가 있는데
내가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딱 이런 표정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뭐야? 뭔데? 물어봤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보통 말을 해야 될 때는 바로 말을 해준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굳이 말을 곤란해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말하기 곤란하면 안 해도 돼 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어요. 봄에게 혹시 환생한다면 엄마와 다시 만날 계획은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확실히 환생에 대한 어떤 아이가 뭔가 이렇게 딱 확답을 주면 좀 더 이렇게 질문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지금 일단은 주신 질문 그대로 물어봤어요. 봄이에게 혹시 환생한다면 엄마와 다시 만날 계획이 있는지 라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건 엄마에게 돌아가기 위해서일 거예요 라고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생각은 해본 적이 아직 없대요. 내가 환생을 계획한다면 오로지 엄마한테 돌아가기 위해서지 그 외에 다른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알고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감정하고요, 이미지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말로 옮길 수가 아예 없어요. 그거는 내가 이거를 질문하고요. 이 감정과 그 이미지를 받는 순간요. 내가 이거 쓸데없는 질문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거대한 우주의 영상이 하나가 들어오거든요. 정말 그 거대한 우주? 근데 그 거대한 우주가요. 커지고 다시 커지고 다시 커지고 계속 팽창하고 팽창하는 게 반복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순간에요. 무한 반복이라는 걸 본 것 같았어요. 끝없는 무한 반복. 인간이 바라볼 수 있는 최대한의 무한의 끝을 본 것 같아서 순간 오바이트가 나올 뻔했어요. 이건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의 어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또 나올 만큼 놀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고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를 아이고, 우리가 왜 흔히 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끝이 없는 거에 수만 배 곱하기 다시 수만 배 곱하기를 하면은 그래도 눈에 안 보일 만큼 와, 엄청나군요. 진짜 엄청나요. 정말 토 나올 뻔했어요. 와, 이렇게 큰 거 제가 정말 좀 잠깐이지만 무한을 본 것 같았어요. 무한, 말 그대로 끝없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동안 행복했니?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 질문도 물어보았습니다. 엄마는 나에게 친구이기도 하고요. 엄마이기도 했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나를 언제나 보살피는 사람이 엄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엄마 옆에 다른 친구가 못 오게 했대요. 기뻤다고 해요. 엄마와 함께한 동안요, 아침부터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늘 기뻤대요. 정말 늘 기뻤대요. 근데요, 언젠가부터 엄마보다 늦게 자려고 했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라고 하네요. 이때부터가 아마 이게 지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엄마가 봄이에게 꼭 전해달라고 한 말이니까 잘 들어줘 라고 엄마의 요청을 전했습니다. 봄이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많이 그리워하셔. 지금도 보고 싶고
다시 봄이를 만나고 싶다고 전해달랬어 라고 엄마의 요청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요. 봄이가요. 어떡하죠? 어떡하죠 우리 엄마?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하거나 아이들이 막 울고 있을 땐요,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밖에 없어요. 엄마가 꿈에 자주 볼 수 있게 찾아와 달라고 부탁하셨어 라고 엄마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노력해 볼게요 라고 하는데요. 전 이 말의 뜻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이 앞전 좀 오래된 영상은 아닌데요. 영상이 찾아보면 있긴 한데, 꿈에서 만나는군요. 우리가 보통 엄마들은 다 그러잖아요. 찾아와 달라고만 하잖아요. 나는 아무 노력을 안 하고 아이만 와달라고만 하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정말 만나기 힘들어요. 아이가 있는 차원에서 우리 지상에 오는 에너지도 많이 사용되지만, 여기에서도 엄마의 뇌파에 맞춰서 꿈에 나타날 수 있는 에너지 레벨로 다시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에너지 진동을 높여서 아이가 우리에게 잘 찾아오기 쉽게 에너지 진동수를 높여놔야지 아이랑 만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아이를 만날 수 있다고 확신을 하시고요. 아이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야 돼요. 내 진동수가 높아야지 아이의 영적인 에너지와 진동수가 비슷해지기 때문에 만나기가 쉬워집니다.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찾아와만 줘 해갖고는 정말 힘들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에너지 진동수를 높여놓으세요. 주무실 때. 영화를 봐도 재밌는 영화를 보시고요. 코미디를 보세요. 슬픈 거 보지 마시고요. 아이를 생각할 때 슬프신가요? 거의 꿈에 나타나기 힘듭니다. 아이를 봤을 때 즐거웠던 기억이 생각나고 아이와 함께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날 때 주무세요. 나의 몸의 에너지 진동수가 높으면요, 아이는 그 틈에 들어와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짧게나마 꿈속에서의 그 1시간의 시간은 현실에서는 1분도 채 안 되고, 어쩔 땐 정말 텔레비 보다가 깜빡 잠든 순간에 아이를 만나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시간 개념은 그래요. 꿈속에서의 시간하고요, 아이를 만나는 시간하고요, 우리의 현실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우리가 아이를 만나서 기분 좋고 무슨 이유에서건 내 에너지 진동수를 높여놓은 상태에서는요, 만나기가 정말 쉬워요. 하지만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나한테만 와줘,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가려고 해도요, 문이 닫혀 있으니까, 엄마라는 마음의 벽에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엄마 뒤만 쫓아다니고, 엄마가 바라보는 곳에 있고, 엄마를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꿈에서 자주 만나고 싶으시면요, 나의 에너지 진동수를 높이세요. 재밌는 영화를 보시고요, 아이를 봤을 때 즐거웠던 기억만 갖고 계세요. 그리고 낮잠을 주무시든가 밤에 주무실 때 그 기분을 유지하면서 주무세요. 그러면 아이와 조금 더 만날 수 있는 확률이요, 높아집니다. 아이만 와줘 라고 하는 건 욕심입니다. 엄마에게 전할 말이 있을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붑니다. 아이가요, 한참을 말이 없어요. 그리고 기껏 한다는 말이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미안해 엄마. 엄마를 힘들게만 하고 왔나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기소침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 엄마가 지금은 봄이가 없어서 힘드신 거지. 아까도 엄마의 말 전했지만 엄마는 봄이 때문에 많이 행복했고 기뻤다고 하셨어. 만약에 행복하고 기쁘지 않았다면 봄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없었을 거야 라고 제가 봄이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봄이가요, 엄마 날 정말 사랑해주고
사랑해줘서 너무 고마웠어 라고 하네요. 그리고 보니 정말 사랑한다는 말 난 엄마한테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라고 하네요. 엄마가 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줬다고 하네요. 정말 많이 해줬대요. 나도 엄마를 사랑했어요. 매일? 네, 매일 사랑했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잠시 이야기가 끝났나 싶어서 제가 일어나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한마디를 더 하더라고요. 엄마가 나에게 한 말 다 기억하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와 달라고.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 해줬답니다. 아이가요, 봄이가요,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답니다. 저는 이렇게 일단 봄이와 교감을 마쳤거든요. 봄이는요, 엄마가 한 말을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다고 하네요. 탄생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계획이라든가 그런 말은 듣지는 못했어요. 단지 아이가 의미심장한 웃음을 띠고 있어서 뭔가 얘가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만 전해받았고요. 엄마가 돌아와 달라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고 한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라고 전해달라고 한 걸 봐서는 엄마에게 또 곧 돌아올 거라는 확신적인 메시지를 전해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교감을 마쳤고요. 한 달 정도 후에요. 꼭 유료 아니라도 무료라도 얼마든지 저희 구독자에게는 늘 열려있는 게 시간이니까요. 한 달 뒤쯤에 다시 한번 메일을 주세요. 우리 아이가 환생을 계획하고 있는지 또는 다른 궁금하신 것이 우리 아이가 지금은 어떻게 상황이 변해져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너무 당장의 어떤 엄마의 기쁨을 막 받을 만한 기쁜 소식을 제가 전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하지만 어떤 소식이라도 정말 엄마를 기쁘게 할 만한 소식은 당장은 제가 드릴 수 없어요. 아이가 계획하지 않고 아이가 전해주지 않으면 저도 사실 뭘 할 말이 없어요. 조금 더 시간을 두시고요. 천천히 다음에 어떤 말을 물어볼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